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자료는요. 마저라 카터의 테드 강연, 개토를 프로게 만들기 영상 기록입니다. 네, 환경 정의가 대체 뭐고 또 소외된 지역사회가 어떻게 직접 친환경 개발을 이끌 수 있는지 카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그랬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친환경 개발이 정말로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을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이 강연 정말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주는데요. 환경 문제가 단순히 그냥 환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종 문제, 또 계층 문제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어떤 공동체는 유독 더 많은 환경 부담을 주게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런 좀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지역 사회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시작이 되게 흥미롭던데도요. 1998년에 카터가 우연히 버려진 개를 만났다면서요. 네, 맞아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죠? 그 개를 따라갔다가 발견한 곳이 뭐랄까. 오랫동안 그냥 잊혀져 있던 강변 공터였는데 실은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당시 그 사우스 브롱크스라는 지역이 뉴욕시 전체 상업용 쓰레기의 40% 이상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40%요? 와, 네, 뭐 대형 쓰레기 처리 시설은 기본이고 하수 슬러지 처리장, 발전소도 4개나 있었고요. 심지어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유통센터까지 있었는데 그 트럭 문제 심각했겠네요. 맞습니다. 그 센터 때문에 매주 6만 대가 넘는 디젤 트럭이 그 동네를 막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니 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기대하기 어려웠겠죠. 정말 상상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 환경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도 다른 곳보다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환경 부담을 지거나 혹은 더 적은 환경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네. 카터도 지적하듯이 인종과 계층이 환경 위험 노출 정도를 예측하는 뭐랄까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통계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흑인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살 확률이 2배 높고 발전소나 화학시설 근처에 살 확률은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5배나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사우스 브롱스 주민들의 건강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어린이 4명 중 1명이 천식을 앓았다고 해요. 4명 중 1명이요? 네, 이게 전국 평균 입원율의 7배 수준이고요. 비만율도 27%, 당뇨병 비율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걸어 다닐 환경 자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와, 상황이 정말 심각했네요. 근데 카토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죠. 처음 시작은 고작 $10,000였다면서요? 시드머니. 네, 맞아요. 단돈 $10,000였죠. 음. 근데 이걸로 시작해서 결국 $300만 규모의 헌치포인트 리버사이드 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300만, 60년 만에 처음 생긴 강변공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60년 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또 $120만 연방교통보조금을 따내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그린웨이 계획을 세웠고 아, 그 계획이 또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졌다고요? 네, 그게 결국 $2천만 규모의 1단계 프로젝트 자금 확보로까지 이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추진력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거기다 일자리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그 브롱스 생태 책임자 훈련 BST 프로그램이라고 있었는데 이걸로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생태 복원 기술을 가르쳐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와, 정말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카터가 계속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트리플 바텀 라인입니다. 트리플 바텀 라인.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 개발을 할 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물론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 3가지 측면 모두요? 네, 개발자, 정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뉴욕시의 방식과는 좀 달랐겠네요. 아주 대조적이었죠. 당시 뉴욕시는 뭐 공원을 없애면서 경기장 짓는 데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통 문제나 공해, 쓰레기 문제 같은 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든요. 그 누적 효과를 간과한 거죠. 다른 도시 사례에서도 영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콜롬비아 보고타. 네, 봤습니다. 엔리케 페날로사 보고타 시장 사례죠.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땠는데요? 이 시장은 기존의 그 자동차 소유주 중심의 도시 자원 배분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도로폭을 줄이는 대신에 보도랑 자전거 도로를 확 늘리고 아주 효율적인 버스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오,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고 거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계획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와, 사람 중심 계획이요. 결국 중요한 건 누가 계획하고 결정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카터 역시 계속해서 그 하향식 접근의 한계를 지적해요. 단순히 뭐 자선기금 같은 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풀뿌리 공동체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과거의 결정들이 지금의 불평등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사우스 브롱스가 겪었던 레드라이닝 같은 거 있잖아요. 레드라이닝이요? 그게 뭐죠? 그 특정 지역, 특히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대출 같은 금융 지원을 일부러 안 해주는 그런 차별적인 관행이었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런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버트 모제 시대에 막무가내로 고속도로를 짓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회피했던 그런 역사적 결정들이 오늘날의 환경 불평등으로 이어진 거죠. 모든 계획에는 결국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따르는데 그 부담은 종종 가장 취약한 공동체가 떠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조라 카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환경 개선이라 경제 발전이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 목표를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서 충분히 함께 달성할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카터가 환경주의를 소수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자. 녹색을 새로운 검정색, 그린 더 뉴 블랙처럼 만들자고 외치잖아요.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고 당연한 가치로 만들자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첫째, 환경 문제는 곧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 둘째,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열쇠는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쥐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셋째, 진정한 발전은 환경, 사회, 경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바로 그 트리플 버텀 라인이죠. 네, 트리플 버텀 라인.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사우스 브롱스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 주도의 친환경 개발, 그리고 트리플 버텀 라인 원칙, 이걸 그냥 특정 지역의 성공 사례로만 볼 게 아니라 모든 도시 계획의 어떤 기본 표준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도시 계획의 표준으로요? 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공평한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